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8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오후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놓고 두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겉으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가결했는데 조건을 따라서 오는 8월까지만 해달라, 4개월만 해달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김종인 씨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거부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김종인 씨가 원하던 정권을 가진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는 통합당에 의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되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당헌을 개정을 해가지고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소집했더니 회의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된 상태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가결시켰는데 그것도 압도적인 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 당헌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4개월만 하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로 통과가 되니까 지금 김종인 씨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김종인 씨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안 하겠다 해놓고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모르죠. 뭐 어떻게 나올지. 워낙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쉬고 있는 것보다는 4개월이라도 하겠다고 나올지 모릅니다. 또 이 80대는 분의 노욕이 참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번 이 미래통합당의 이 결정은 매우 잘한 결정입니다. 주체적 결정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우리의 운명을 김종인 씨한테 맡기지 않겠다 하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킨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은 조선일보의 훈수를 거부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계속 김종인 씨를 밀고 김종인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김세연을 밀었습니다. 김세연은 입만 벌리면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존재 자체가 적폐다 라는 식으로 이 배은망덕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이 김세연 씨를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들이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심지어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40분 뒤에 조선닷컴에다가 다음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세연이가 거론되고 있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기사까지 써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아직도 확정도 되지 않는 내정된 상태인 김종인 씨를 인터뷰해가지고 일면 그리고 속지 그리고 칼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김종인 씨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씨의 말이 1970년대생의 경제 전문가를 대통령으로 키우겠다, 뭐 이런 아주 야무진 꿈을 밝혔는데, 지금 사실상 비상대책위원 출범이 어렵게 됨으로써 이제 드디어 미래통합당이 조선일보 훈수에 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밀어준 사람들이 주로 김세연, 이석연, 김형호, 유승민 같은 사람이었죠. 즉 유승민을 앞세워가지고, 뭐 앞세웠다기보다는 유승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당 간판 다 내리고 유승민과 통합하도록 만들므로써 외연 확장에 실패를 하고 정통 보수 세력이 정념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든지, 황교안 대표를 종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런 장수 밑에서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런 칼럼을 쓰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날로 출마를 선언을 하고, 김세연을 이렇게 밀어주니까 공천관리위원으로 김세연을 뽑아주고, 결국 그 결과로서
대패를 했는데 여기에 조선일보의 훈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간 통합당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조선일보의 정치 훈수는 미래통합당이 사양하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면은 조선일보의 훈수를 받아들이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조선일보가 사실보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잘하는 언론사입니다. 뭐 종합적인 사설까지 논평까지 다 합치면은 한국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언론사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훈수를 두는 것은 매우 오만한 겁니다. 일종의 허영심입니다. 정치나 군사나 오만하고 허영심에 빠지면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조선일보 정치 훈수로부터 독립했다. 그리고 김종인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이게 미래통합당이 이제 자력갱생을 해야 되죠. 스스로 치열한 노선 투쟁을 거쳐서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재기를 하는데 남의 힘을 빌려서 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 노선 투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정당이 딛고 있는 역사적 맥락이 뭐냐? 우리는 헌법을 지킬 자세가 되어 있느냐?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주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냐 완화가 됐냐?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이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박근혜 이명박 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탄핵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일찌감치 정리를 했어야죠. 총선 전에 정리를 했어야죠. 이걸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한 점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이명박 박근혜 잘못했다,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좌파들이 그러면 없어져 달라고 할 겁니다. 적폐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없어져 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김종인 씨는 바로 이 당과 아무런 애정이 없으니까 그런 훈수를 둘 수가 있지만은 그 훈수를, 김종인의 훈수를 받아서 미래통합당이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탄핵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사과를 하고 이명박 박근혜를 부인했다면은 이 당은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영혼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탄핵부터 그냥 덮을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당은 이승만 박정희를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은 우파가 싫어하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노선을 지킨다고 공공연히 선언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래통합당은 당당하게 왜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이어가면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노선도 이어가야죠. 이명박, 박근혜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정과 자학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정당이 남아있죠. 미래한국당입니다.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합치지 말고 지금 19석이니까 한 석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을 하고 선명 우파 정당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지역구 의원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민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체 선거구로 생각해가지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헌법 정신대로
바로 미래한국당은 김정은 정권을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헌법 제1조가 명령하는 대로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이루고, 따라서 자유통일을 이 당의 목표로 분명히 하는 이런 선명 자유우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구나 그 안에는 독립투사 소녀도 있고, 탈북자도 있고, 안보 전문가도 있고, 외교 전문가도 있고, 괜찮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도 있고. 미래통합당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민으로 내부 개혁을 하고, 미래한국당은 그야말로 자유통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우리 우파는 두 정당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협력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그럼 개헌 저지선은 완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진 합격을 해야 되겠죠. 각각 따로 나가더라도 공격할 때는 힘을 합칩니다. 이런 분진 합격 전략을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